네, 안녕하세요. 이태희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조직 이해 능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완전 앞서 전강에서는 아마 상식 문제가 주로 이뤘다면 이번 문제에서는 조금 이렇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이런 애를 갖고 나서 어떻게 조금 방향성을 제시할지, 우리 기업이 어떻게 좀 나갔으면 좋을지 그렇게 조금 생각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저희 교재 239페이지를 보시면요. 쇼 분석이라고 나왔습니다. 쇼 분석이란 대표적으로 경영 전략 중 하나로서요. 조직의 외부 요인 중 기회와 위협, 그리고 내부 요인 강점과 약점, 이렇게 총 4개로 우리가 나뉘게 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나뉜다는 게 이렇게 총 4가지 부분으로 나뉘는 거겠죠. 그리고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는 경영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SO 전략은요, SO, 외부 환경의 기회와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을 더욱 강화하는 거다. 한마디로 외부만 기회가 딱 왔을 때 저희 회사에 있는 장점을 더 어필해서 그 기회를 좀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목표가 SO 전략이고요. 그리고 WO 전략은요, 기회를 활용하면서 약점을 좀 보완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저희가 장점이 그렇게 좀 부각되지 않는다면 기회가 왔을 시에 단점을 좀 보완함으로써 어떻게 되겠어요?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좀 더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WO 전략이고요. 그리고 ST 전략은요, 외부 환경의 위험 요소. 지금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저희 강점을 조금 부각해서 그 시장 안 좋은 걸 좀 타파하고 싶다, 좀 깨고 싶다. 그럴 때 저희가 많이 하는 게, ST 전략이고요. 그리고 WT 전략은 위험을 회피하는 동시에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상황도 안 좋고 회사의 약점을 보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금 어려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래서 SO, SWOT 이렇게 분석이란이라고 문제에서 나오는데요.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그 대항책, 얘일 때는 어떻고 얘일 때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이럴 때 이런 상황이 좀 좋을 거다라고 조언했다면 그 상황이 맞는지를 확인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문제가 조금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겠죠. 첫 번째 문제를 보실 텐데요. 우선요, 13번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강점이에요, 강점. 세련되고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감한 마케팅 및 공격적인 매장 확장으로 인해 소비자 인지도가 상승했대요. 맞죠? 지금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하면서 얘는 마케팅이 과감하고 소비자 인지도 상승이다 그랬어요. 맞죠? 그리고 약점으로는 차별화가 부족하대요. 세련되지만 차별화가 이렇게 세련되기만 했고 너무 비슷비슷하대요. 그리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맛과 서비스래요. 그리고 기회로는 성장하는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을 좀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위협은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한 경쟁업체 등장. 경쟁업체가 등장했구나. 저렴한 가격을. 그리고 낮은 진입 장벽은 뭐냐면요, 손쉽게 이 시장에서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맞죠? 기술이 그렇게 특화되거나 그러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음식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이제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239페이지 거기 쭉 보시면요, 기회와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장을 확대한다 라고 그랬어요. 맞죠? 1번 보시면 성장하는 국내 시장이고 해외 시장도 공략하고 있는 기회가 오면서요, 지금 과감한 마케팅 공격으로 매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공략도 할 수 있는 거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우선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요, 대중화를 위해 가격을 인하한다고 했어요. 맞죠? 지금 기회와 약점을 같이 보셨을 때 대중화를 위해 가격을 인하한대요. 가격을 인하하면은 안 되겠죠. 맞죠? 가격 인하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가격을 인하하면은 누구랑 지금 위협이랑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걔는 가격 인하는
지금 약점과 기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위협에 되기 때문에 저희는요, 만약에 약점과 기회를 살린다고 했을 때 경쟁을 피해 해외 진출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봐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차별화가 부족하지만 지금 해외 시장은 열려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국내보다는 어떻게 보면 해외로 조금 돌파구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제품의 가격을 낮춘다라고 했습니다. 강점과 위협인데요. 강점과 위협인다. 낮은 장벽이 있고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춘다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마케팅 비용을 줄인다는 거는 마케팅에서 강점이 나왔는데 그거를 버린다는 것은 강점을 버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옳지 않다. 네, 그래서 4번을 보시면 경쟁을 피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한다라고 했습니다. 약점과 위협이에요. 약점과 위협인데 해외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거는 지금 기회를 살리는 거겠죠. 그러므로 저희가 약점과 위협을 해당되는 상황에서는 안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4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 기회에 가격이 낮은 다양한 제품군들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좀 보완한다, 그런 점이 조금 더 맞는 상황이겠죠. 왜냐면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관성 있게 맛을 좀 획일적으로 좀 약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맛으로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점과 위협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문제를 풀 텐데요. 네, 어떤 좀 첫 번째 문제를 푸는데 감이 좀 오시나요? 조금 약간 난해할 수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바로 1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12번 강점은요, 구성원의 높은 기술적 능력이라. 구성원들이요, 기술이 높대요. 그리고 원가 우위가 있다. 원가를 조금 남들보다 싸거나 아니면 혹은 내가 만들기 때문에 원가가 좀 저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약점으로는 전략 및 관리의 부재. 전략이랑 관리가 조금 미흡하구나. 그리고 제품군이 몇 개 없구나. 그리고 기회로 보시면요, 시장의 빠른 성장이다. 시장이 지금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지금 엄청나게 빠른 확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고객 집단의 등장이다. 시장이 빠르게 확장하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구나. 그리고 경제 압력이 증가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있대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좀 저가 위주로 혹은 다른 경쟁회사에서 압력이 좀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총 4개가 되어 있는데요. 1번 보기를 보시면 강점과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제품을 고급화시킨대요. 지금 봤을 때 제품을 고급화시킨다는 건요, 강점, 원가 우위가 있잖아요. 지금 저가라는 게 좀 장점이었는데 이거를 포기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해당 사항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강점을 포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가 우위가 선점되어 있기 때문에 중저가의 많은 고객층을 좀 확보하는 거, 그 고객층을 좀 타겟으로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고객 집단이 있지만 지금 얘가 싸잖아요. 그럼 중저가를 이용해서 고객층에게 어필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실 때 전문 경영인과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한다라고 했습니다. 약점과 기회입니다. 약점과 기회. 지금 전략 및 관리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영입하는 게 조금 약점을 보호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 집단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우선 2번이 맞는 상황이겠죠. 3번은요. 경기 침체로 인해 이 구조조정을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지금 강점과 위협입니다. 강점과 위협인데요. 구조조정을 한다면 저희가 구성원들이 높은 기술력을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해야겠죠. 지금 우리가 저희 이점이 구성원들이 기술이 높다는 건데 그 사람들을 자르게 된다면 저희가 강점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맞지 않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또 다른 신기술을 조금 남들보다 앞서서 만들도록 그렇게 좀 노력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메리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원가 우위를 점검하기 위해 제품을 단순화시킨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원가 우위로 해서 제품을 단순화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원가 우위와 이거는 강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점과
위협에 해당되지 않겠죠. 약점과 위협은 얘네들을 갖고 저희가 얘네들을 보완하면서 위협을 좀 회피한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원가 우위를 이용하는 건 강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고요. 만약에 약점과 위협 이 두 가지를 한다면 아마 강점에 지금 협소한 제품군이기 때문에 제품군을 조금 다양화시키면서 경쟁사와 아니면 협력을 맺던가 아니면 경쟁사와 좀 다른 길로 간다. 그런 식으로 조금 적어주시는 게 그게 더 맞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16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지금 16번 문제는 강점은 성공적인 광고와 브랜드명. 브랜드가 조금 높구나.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이 경쟁력이 있구나. 약점은 제품 개발력이 좀 떨어지네. 그리고 프랜차이즈 관리가 힘들구나. 그리고 기회적으로 봤을 때 세계 인구 1%에게만 제공하고 성장 가능성이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구나. 그리고 외식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협은 건강에 민감해지 너무 이제 소비자들이 똑똑해진다 그 얘기인 거죠. 건강에 너무 민감해지고 세계적으로 경제가 좀 침체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식의 4가지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1번을 보시면 강점과 기회를 살리는 거죠. 수익성 강화를 위해 메뉴를 고급화한다 라고 했습니다. 메뉴를 고급화한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경쟁력 있는 가격을 포기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점과 메리트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2번 보시면 경제 불황으로 인해 매출 감소가 예상되므로 광고비를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기회와 약점이죠. 기회와 약점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광고비를 삭감한대요. 광고비를 삭감한다고. 그랬으면 그거는 좀 해당되는 게 아니죠. 맞죠? 광고비를 삭감하는 건요. 약점과 기회에 조금 해당되는 사항은 마케팅을 좀 해서 좀 더 넓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거. 왜냐면 지금 세계 인구 1%에게만 제공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회를 조금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넓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겠죠. 프랜차이즈는 관리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관리자를 조금 뽑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 하는 게 낫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점과 기회를 살리는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마케팅 강화를 통해 더 넓은 고객층을 확보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아마 지금 강점과 위협인데요. 강점과 위협입니다. 지금 건강에 민감해지는 소비자들과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고요. 지금 성공적인 광고와 브랜드와 경쟁력 있는 가격인데 얘하고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맞는 사항은 경제적 있는 가격으로 좀 민감한 소비층에 좀 맞는 그런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맞는 거 그런 상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얘한테는 맞는 사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웰빙 메뉴를 개발하여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다. 이게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약점을 보완하고요. 맞죠? 개발력을 좀 증가시키고 건강에 민감하니까 웰빙 상품으로 좀 접근한다. 그게 맞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7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7번 문제도 보시면요. 품격 있는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대요. 널리 알려졌구나.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으로 호감도가 상승했네요. 그리고 약점으로는 성장을 돕기 위한 경험이 많은 매니저가 부족하대요. 그럼 매니저가 뽑는 쪽으로 가야겠죠. 약점은. 그리고 최근 영업 실적이 좋지 않고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성장이 하락하고 있구나. 그리고 기회에서는 해외에서 고품질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네요. 여기 해외로 조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발판이 됐다 그 얘기죠. 그리고 신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많네요. 더군다나 해외로 나가야겠네요. 그리고 위협은요. 설탕이 많이 든 식품을 싫어하는 소비자가 있대요. 그럼 보완점은 설탕을 조금 덜 사용해도 그 맛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개발하던가 설탕을 좀 덜 사용한다가 대안이겠죠. 그리고 경쟁 상대가 되는 여러 회사들이 생기겠대요. 한마디로 얘도 진입장벽이 낮은 거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1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적극적으로 고급스러운 신제품을 개발한다 라고 했어요. 맞죠? 1번 강점과 기회를 봅시다. 강점과 기회예요. 지금 해외에서 고품질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대요. 그러면 고품질의 아이스크림을 생산해야겠죠. 맞죠? 그리고 품격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어필할 수 있겠죠. 품격 있는 브랜드에서 고품질을 생산한다. 이런 식으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은 영업실적이 좋지 않으므로 사회공헌에 대한 지출 감수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거보다는 강점에 해당되겠죠. 왜냐면 지금 상업,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강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약점과 기회를 한다면 해외 영업을 좀 해서 경영 전문가를 좀 섭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합당하다, 좀 낫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대중화를 위해 저렴한 제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저렴한 제품을 개발한다면 지금 품격이라는 강점을 버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의 체질 개선을 위한 인력 감축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약점과 보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인력 감축은 좀 많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매니저가 없다면 매니저를 뽑아서 이 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여기서 인력 감축을 한다면 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약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8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번인데요. 강점으로는 규모의 경제래요. 규모의 경제고요. 자금 조달 능력이 뛰어나다. 네, 그리고 약점으로는 광고 효율이 낮대요. 아, 그러면 광고 말고 다른 걸 좀 모색해야겠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브랜드 이미지가 별로 좋진 않대요. 종업원들이 조금 나이가 많다고 하네요. 그러면 좀 세대 교체가 필요하겠죠. 맞죠? 그리고 기회로는요. 높은 경제 성장률. 경제가 조금 빨리빨리 성장하고 있구나. 새로운 고객 집단이 그렇구나. 그리고 구매자가 많이 산다. 그 이제 파워가 증대, 구매자의 힘이 증가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쟁 기업의 출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18번에 1번 강점과 기회의 예를 보시면요. 신제품 생산을 위해 생산 설비를 교체한대요. 생산 설비를 만약에 교체한다고 하면은 생산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에 현 공장에서 100원이면 만들 거를 만약 시설을 고치면 시설비가 거기에 추가되겠죠. 그러므로 비용이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강점을 좀 버리는 거겠죠. 맞죠? 규모의 경제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좀 해당되지 않고요. 1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당되지 않고 2번을 보시면 마케팅을 더욱 공격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어요. 마케팅을. 2번은 약점인데 광고 효율이 낮대요. 근다고 더 마케팅을 한다면 돈을 버리는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도 좀 맞지 않다. 그렇죠? 만약에 기회나 약점의 대안점으로 봤을 땐 마케팅 방법을 조금 광고보다는 다른 걸로 좀 전환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고객에게 좀 접근하는 방법들을 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강점과 위협인데요. 생산 규모를 확장해 가격 경쟁력을 유도한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금 조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산 능력을 생산 규모를 확장하는 건 괜찮겠죠. 맞죠? 그래서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 답은 우선 3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직원들의 현신을 유도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한다 라고 했어요. 지금 약점이라는 게 종업원들이 고령화돼서 너무 나이가 많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세대 교체는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들한테 정년을 연장해 준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맞죠. 그러므로 4번도 아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지금까지 지금 안 쉬고 쭉 하셨는데 괜찮으시죠? 지금 이런 스타일로 계속 문제를 풀 겁니다. 좀 한 이제 8문제 정도, 6문제 정도 푼 것 같은데 문제 스타일 좀 이해하거나 접근이 좀 용이하죠? 다음 문제도 똑같은 스타일로 풀도록 할 텐데요. 19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9번인데요. 이제 조건이 조금 많아졌어요. 아까보다 조금 많아졌지만 그래도 다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쉽게 이건 생각을 좀 많이 요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강점을 보시겠습니다. 강점은요.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제품 혁신 능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젊고 혁신적인 기업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약점으로는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수익성이 저하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로 봤을 때는 고객 집단이 새롭게 등장한대요. 이런 건 거의 다 기회에 많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시장에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다. 무궁무진하게 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협으로는요,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고요, 주 구매 고객층이 낮은 소득이래요. 그러면 조금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실 텐데요. 19번 보겠습니다. 강점이에요. 지금 강점과 기회를 같이 보실 텐데요. 신제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고객의 집단에 공략한다라고 했어요. 강점과 기회예요. 지금 새로운 고객 집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신제품을 해서 어필한다, 그 얘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얘기겠죠. 그리고 2번을 봐서 보실 텐데요.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보수적인 경영 전략을 선택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약점과 기회이기 때문에요.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보수적인 경영 전략을 선택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보수적이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추후 도모가 너무 힘들겠죠. 왜냐면 지금 주 고객층이 이거는 좀 보면 안 되겠죠. 기회의 약점이니까요. 새로운 고객층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고객층한테 어필하는 것보단 기존 고객들한테만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회를 거의 살리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금 아니겠죠. 왜냐면 미래도 보장할 수 없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랑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신규 경쟁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첨단 고급화 제품을 주력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첨단 고급화 제품을 유력한다는 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독점적인 기술이 있고 가능해요. 그리고 위협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첨단 고급화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 주 고객층이 낮은 소득이에요. 소득이 적대요. 그러면 구매를 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맞죠? 그거에 맞는 좀 기술은 뛰어나지만 첨단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은 있지만 좀 저렴한 제품을 만드는 게 고객층 확보에 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첨단 기술보다는 그건 좀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아닙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구구매 고객층을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했어요.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건요, 가격을 조금 내리겠다, 소비자층이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아마 약점과 위협을 봤을 때 수익성이 저하되는데 가격을 더 내린다는 거는 되게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므로 4번은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아마 약점과 위협을 보완하는 상황으로는요, 경영 전문가를 섭외하거나 아니면 투자자를 조금 섭외해서 하는 게 아마 맞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문제 2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강점, 약점,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저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과 기회입니다. 경쟁자들에게 대응하기 위해 저가 전략을 사용한다. 높은 이익률로 인해 가격 인하의 여지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지금 예에서는요, 경쟁자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요. 경쟁자들에게 대업하는 거는 지금 위협에 해당되겠죠. 그러므로 해당 사항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는 강점과 기회를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충성도를 활용하여 커피 이외의 제품군에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활용하겠죠. 왜냐면 높은 고객들의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뭘 해도 그 고객들은 우리 회사 상품을 조금 구매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지금 브랜드로 커피 이외의 제품으로 상품을 좀 다양화시킨다, 그런 거를 부각시키는 게 맞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2번을 보시면요, 문화 마케팅을 통해 고유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현지 친화적 전략을 사용한다. 2번이 맞는 상황이겠죠. 맞죠? 그리고 나서 바로 3번을 보실 텐데요.
비슷한 이미지를 내세우는 경쟁자들에게 대응하기 위해 이미지 혁신을 꾀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미지 혁신을 꾀하는 거는 괜찮아요. 좋은 점이에요. 하지만 너무 이미지 혁신을 조금 꾀하다 보면요. 긍정적인 이미지에 조금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저희가 현재 이미지가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맞죠? 되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변화를 꾀한다고 했을 때 그게 조금 그거를 타파할 수 있는 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아마 다른 경쟁사들과 다른 점을 좀 부각시켜서 저희 회사가 좀 더 다르다는 거를 보이는 게 더 어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4번을 보시면 더욱 공격적인 광고 전략을 선택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봤을 때 공격적인 광고를 한다면 비슷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만 부각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같이 부각이 되겠죠. 그러므로 좀 위협에 해당이 안 된다.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는 좀 맞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보시겠는데요. 아마 그렇기보다는 이미지, 아마 커피 이미지가 조금 추락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커피 이미지를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조금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다음 문제 이제 21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강점 보십니다. 강점. 안정된 마켓 리더이다. 원가 우위가 있다. 그리고 약점으로선 설비가 낙후했다. 설비를 조금 다시 해야 되겠구나. 연구 개발 능력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소득 수준의 증대가 있고요. 시장에 빠른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이 좀 많죠. 네. 신규 경쟁자들이 진입하고요. 고령화 사이로 인해 인구 구성이 조금 바뀌었다. 그리고 구매자의 욕구가 좀 변화됐다. 왜냐하면 인구 구성이 변화됨으로써 구매자의 욕구가 조금 다양한, 예전보다는 조금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점입니다. 그랬을 때 1번을 보시면 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수적 경영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강점과 기회를 어필하기보다는 뭔가 차선책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강점과 기회를 살리는 거라면 원가 우위라는 얘를 좀 어필해야겠죠. 맞죠? 저렴하다는 거. 그걸 이용해서 시장의 빠른 성장에 좀 대응하는 원가 우위를 어필함으로써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서 빨리 좀 더 앞서서 나가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좀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연구개발을 통해 원가 절감을 시도했대요. 맞죠? 연구개발을 통해 원가 절감을 시도했는데요. 지금 기회와 약점을 하는 겁니다. 기회와 약점인데요. 지금 그것보다는 원가 절감은 어떻게 보면 강점을 계속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되겠죠. 저희가 봤을 때는 설비가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설비를 좀 더 증대해서 시장의 빠른 성장에 같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좀 더 맞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기존 제품의 광고를 더욱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강점과 위험이죠. 강점과 위협입니다. 그런데 기존 제품의 광고를 더 강화한다는 얘기는요. 지금 고령화돼서 인구 구성이 변화되고 구매자의 욕구가 변화되고 있는데 기존 상품, 제품들을 광고한다는 건 조금 그거에 맞지 않는 상황이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위협과 해당이 안 되고요. 아마 안정된 마켓 리더를 이용해서 원가 우위와 얘를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작년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작년 구매층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작년층 취향에 맞는 신제품을 개발한다 라고 했습니다. 약점과 위협이기 때문에 설비의 낙후를 보완하면서 설비를 조금 고치면서 고령화되는 작년층을 타겟으로 한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22번부터 24번까지 딸린 문제인데요. 네, 이거 표를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대요. 지금 이런 식으로 2015년 하반기 영업 실적 평가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의 사람이 있고요. 팀이 나와 있고 실적과 총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사항으로는요. 팀원의 평균 총점이 80점 이상이면 20%의 인센티브를 주는구나. 인센티브를 주는구나. 그리고 80점 미만이라면 10%의 인센티브를 준다.
인센티브를 지금 네, 평균 총점으로 해서 주는구나. 그리고 영업 실적이 85점 이상이라면 특별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네요. 맞죠? 그리고 만약 고객 불만이 5점 이상이라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업 실적 하위 1팀은 다음 반기 신규 지역의 영업을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실 텐데요. 네. 22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 표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인사고가 시스템입니다. 인사고가 시스템이 나와 있죠. 맞죠?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적 보상 시스템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에 평균 총점이 80점 이상일 때와 80점 이하일 때, 미만일 때 그때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거다라고 봐주고요. 직원 교육 시스템이에요. 직원 교육 시스템은요. 실적이 85점 이상이라면 특별 연수를 보내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서 배치는 따로 한다고 나와 있지 않죠. 맞죠? 부서 배치가 나와 있지 않고요. 왜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부서 배치가 아니죠. 맞죠? 네. 부서 배치가 아니라 반기 신규 지역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반기 영업 계획이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23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김도윤 사원은 3등의 영업 점수를 기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김도윤 사원은 3등의 영업 점수를 보겠습니다. 영업 실적이겠죠. 지금 얘가 1등이 99점이 1등이고요. 90점이 2등이고요. 그리고 김도윤이 3등이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상황이죠. 1번은요. 이런 식으로 쭉 보겠습니다. 사원의 이름은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여 작성한다면 김희숙 사원이 세 번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선 가나다로 정리가 안 돼 있는데요. 가나다 순서라면 김씨 우선 기억이 가장 먼저 오겠죠. 기억을 먼저 찾는 거죠. 저희가 그랬을 때 가나다라 기억 아야어여 그렇게 순서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본다면 우선 가장 먼저가 국이 오겠죠. 맞죠? 그리고 나서 김희수 김 똑같다면 도보단 희가 늦게 오기 때문에 얘가 세 번째가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보기를 보실 텐데요. 총점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영업 실적에서 고객 불만을 2배 한 다음에 그걸 빼고 거기다 업무 협력을 더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찾기는 저희가 조금 많이 귀찮죠. 맞죠? 많이 귀찮죠. 그럴 때 우선 3번 보기는 제외하고 놔뒀다가 다른 보기를 좀 본 다음에 보는 게 낫겠죠. 그리고 4번을 볼 텐데요. 해외 1팀은 다음 반기 신규 영업지형을 담당한다. 해외팀 1이에요. 해외팀 1인데요. 지금 아까 영업실적 1팀 여기서 다시 다음 문제는 22번부터 24번까지 딸린 문제로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영어 실적 하위가 아니라 상이라는 거 고치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는 245페이지, 저희 교재 2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표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가 나와 있겠죠. 맞죠? 그럼 이제 문제와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22번 문제 보시면 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맞죠?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사고가 시스템이 있다. 인사고가 시스템이 있을까요? 쭉 봤을 때 지금 인사고가란 말을 찾아야 되잖아요. 맞죠? 지금 여기 있네요.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고객 불만이 5점이라면 5점보다 넘는다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존재하고요. 실적 보상 시스템입니다. 실적 보상 시스템은요. 지금 평균 총점이 80점 이상이면 20%를 주고
80점 미만이면 10%의 인센티브를 주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2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3번 직원 교육의 시스템인데요. 직원 교육이에요. 직원 교육. 특별 연수를 보내준다. 85점 이상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존재하고요. 부서 배치. 부서 배치란 말은 나오지 않았죠. 부서 배치란 말은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은 다음 반기 영업계획입니다. 다음 반기 영업계획이기 때문에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3번 문제 바로 보실 텐데요. 네,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김도윤 사원은 3등의 영업점수를 보고 있다. 영업점수가 1등이 얘고요. 2등이 90점, 3등이 얘죠. 그렇기 때문에 김도윤이 맞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2번 사원의 이름은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여 작성하였다면 김숙희 사원은 세 번째다. 그러면 우선 김씨를 기억 있는 애를 확인해야겠죠. 얘하고 얘가 있는데요. 얘가 1등이겠고요. 맞죠? 김씨가 똑같기 때문에 다음 이름 도하고 희라 봤을 때 도가 먼저 오겠고 희가 세 번째로 오기 때문에 김희숙은 세 번째로 오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점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대요. 영업실적에다가 고객분만 이해하고 거의 너무 복잡하죠. 맞죠? 저희가 그걸 해볼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선 이런 보기는 제외하고 다음 보기를 보고 나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4번을 보시면요. 해외 1팀은 다음 반기 신규 지역 영업을 담당한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고객 불만 영업 실적이 상위 1팀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영업 실적에 보면 영업 실적 지금 영업팀, 영업 2팀, 영업 1팀, 영업 2팀, 해외 1팀입니다. 그랬을 때 영업 실적 평균을 내야 되잖아요. 맞죠? 영업 해외 1팀은 평균이 우선 79가 될 거고요. 영업 1팀은 어떻게 되겠어요? 80 얘하고 얘. 얘와 얘가 되겠구나. 그 얘기고요. 영업 2팀은 얘하고 얘가 되겠죠. 평균을 냈을 때 영업 1팀이 가장 평균이 높겠죠. 왜냐면 얘하고 평균 내놓은 거와 얘하고 얘 봤을 때 숫자가 지금 당연히 영업 1팀이 더 높잖아요. 맞죠? 그리고 79라고 해도 얘네들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 1팀이 어디로 가겠어요? 영업 1팀이 여기 다음 반기 신규 지역에 가겠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4번은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을 볼 필요가 없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조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문제 2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를 볼 텐데요. 위 표를 보고 상사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였더니 다음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틀린 것은 20%의 인센티브를 받는 팀은 2개 팀입니다. 그랬어요. 20%의 인센티브를 받으려면요. 평균 총점이 80% 이상이 돼야지만 20%를 받겠죠. 그랬을 때 지금 이 영업 1팀은 총점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영업 1팀이고요. 지금 얘네들이 영업 2팀이겠죠. 맞죠? 그리고 해외 1팀은 얘가 하나입니다. 해외 1팀은 한 명이기 때문에 벌써 80%가 넘었기 때문에 얘가 20%를 받겠네요. 맞죠? 그리고 1팀은 봤을 때 1팀은 어때요? 벌써 얘네들의 평균만 내도 80%를 받겠죠? 80점을 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20%를 받을 거야. 문제는 얘죠. 얘. 평균을 내봐야 되는데요. 평균 내보면 얘가 80점이 안 나옵니다. 80점이 안 나와서 얘네 평균은 79.32 정도의 점수가 나와서요. 평균 80점이 안 넘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20%를 받는 데는 영업 1팀과 해외 1팀 이렇게 2개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겠죠. 그리고 고객 불만 때문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원은 1명이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으려면요. 고객 불만이 5점인지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러면 고객 불만이 5점이네는 여기서 이민정 1명밖에 없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1명이다. 그래서 2번이 맞겠고요. 그리고 3번 영업 2팀은 업무 협력에 다른 팀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고 했어요. 영업 2팀입니다. 업무 협력이에요. 1팀과 비교하려면요. 1팀은
이만큼이고요. 이 팀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팀은 네, 이렇게 되겠죠? 맞죠? 네. 그랬을 때 지금 해외 1팀은요. 해외 1팀은 얘가 7이고요. 해외 영업 2팀 같은 경우는 평가적으로 평균이 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더하면 17이니까 나누면 뭐 5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장 낮아요? 영업 1팀이 업무 협력이 가장 낮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영업 2팀이 아니라 1팀이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조직 이해 능력을 다 마쳤는데요. 솔직히 다른 영역보다는 조직 이해 능력이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